자, 엄마의 고민, 유명한 수학 학원에 대한 고민이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학원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개념을 배우고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고 혼자 유형 문제를 풀면 수업이 끝나는 학원입니다. 겨우겨우 들어가서 처음에는 많이 울고 과제할 때는 서로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루틴이 자리 잡아 가고는 있어요. 지금 5학년 2 과정이라 여기까지는 배우고 싶은데 몇 가지 고민이 계속됩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예비초 학생입니다. 예비초,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학생이고 5학년 2학기 과정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 혹은 배우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고민. 심화학습을 한 후 학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심화학습 복습을 다시 해야 하나요? 학급 인원이 10명이면 그중 제일 낮은 점수 60점 안팎을 받아요. 지난 시간 이해도를 푸는 시험은 나쁘지 않은데 40문제 푸는 평가를 잘 못 봅니다. 그럼 방학 때 못 봤던 단어는 쭉 다시 풀어보기를 해야 하는지 그냥 지나가며 현재 학습을 더더 고민하며 풀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이 60점 안팎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심화학습을 한 후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문제 푸는 종합평가니까 이 시험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될 게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시험을 못 본다는 거는 학습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됐다라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시험 공부를 통해서 충분한 복습이랑 오답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확인들이 필요하겠죠. 60점 안팎이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 반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고 수업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점수로 봤을 때는 제대로 오답이나 복습이 안 된 거니까 복습이나 오답을 좀 해야겠죠. 이게 학습이 안 되는데 계속 넘어간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반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학원을 옮기는 거를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안 한 게 아닌데 확 오르지 않는 것 같으면 학원이 아이에게 힘든 걸까요? 첫 학기보다 다음 학기는 10점 미만으로 올랐고 첫 학기에 워낙 못했어요. 그래도 심화 푸는 경험이 중요하다 싶어 이번에도 보내고 싶어 등록을 했는데 이번 달은 가서 수업 스스로 공부하면 5시간 정도 학습을 하고 그 외 요일에도 2~3시간은 계속 해야 합니다. 아이는 점수가 낮아도 긍정적이고 해보고 싶다 말하며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학습량 자체는 뭐 초등학생 치고 많이 하죠. 그래서 얘가 초등학생 치고 학습량을 많이 하니까 요거를 지치지 않고 하면 앞으로 실력이 더 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아이가 본인은 계속 다니고 싶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더 보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내보고 지금 성적이 아이가 안 오르는 거는 실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학습 구조나 이런 부분을 따라갈 만큼 실력이 무르익지 않은 거죠. 이 무르익지 않은 거를 좀 약간은 여유 있게 가면서 실력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빡센 학원에서 버티게 하면서 실력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빡센 학원에서 버티면서 하면 더 빨리 급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이가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자, 문제 3번. 대형은 선생님보다 커리큘럼이나 교재 보고 가는 게 맞을까요? 맞죠. 대형하고는 원래 선생님 자체를 판단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학원 프로그램만 아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 프로그램이 좋냐 안 좋냐 그거 보고 가는 게 맞아요. 동네에서는 친절하지 않은 학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움 쿠폰을 써서 학습하다 말고 온 상태여서 혼자 풀리게 했더니 계속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도움 쿠폰 쓰는 데가 황소 아닌가요? 황소 수학이 도움 쿠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황소 학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자습실로 간 다음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 어떤 쿠폰, 힌트 쿠폰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힌트, 자습 관리하는 선생님한테 힌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습 관리하는 선생님은 그냥 힌트를 주면 매뉴얼을 보고 그 매뉴얼에 힌트를 주는 매뉴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읽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읽어준다. 이게 예를 들면 엄마들이 최상위 아이들 풀 때 아이가 질문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풀어줄지 힌트를 못 주면 해설지를 읽어주잖아요. 그랑 비슷하게 그냥 매뉴얼에 있는 대로 힌트 1단계, 뭐 2단계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읽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그 힌트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다시 보니 선생님 도움이 잘못됨을 발견했어요. 제 생각에 숙제로 나가는 유형 문제도 아니고 그날 수업의 일환이며 개념 이해 점검에서 중요한 문제를 마치 잘못된 식을 암기해서 알려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매뉴얼을 보고 읽어주는 그런 경우에 제가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선생님이 좀 수학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냥 알바 선생님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하진 않는데 요 선생님이 그냥 매뉴얼에 있는 그 힌트를 기계적으로 읽어주는 거죠. 이런 학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원이라면 어머님이 말한 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그 자습 관리하는 선생님도 특별히 수학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이의 질문을 보고 얘가 개념이 부족한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힌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에 있는 그 힌트를 그냥 읽어주다가 뭐 잘못 읽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아이가 둘이고 퇴근 후 둘이 보기 힘들어 첫째는 보내는 중인데 위 문제 1, 2는 6개월 동안 가졌던 의문이고 문제 3은 최근 들어 느낀 것입니다. 어느 항목도 좋으니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3번 같은 케이스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학원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면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에 대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학원에서 풀이라든지 풀이를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풀이를 안 해준다. 그러면 아이는 왜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시험 봐도. 내가 왜 뭐가 잘못됐지? 이걸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해설지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과연 좀 못 따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 도움을 못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자습 활동을 할 때도 어머님이 얘기한 것 같이 거기서 이제 매뉴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학원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열죠. 자, 이 프랜차이즈를 열 때의 핵심이 뭐냐면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실력 있는 노동력이 필요 없어야 돼요. 실력 있는 노동력이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지 프랜차이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학습지 회사가 잘 되는 게 그거잖아요. 학습지 회사는 학습지 선생님들이 그냥 실력이 없는 어머님들도 바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죠. 노동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 회사들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심화를 하는 어떤 수학학원이 프랜차이즈를 만든다라고 하면 문제가 이거죠. 심화는 고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고노동력.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사람들은 급여 수준도 높으니까 학원에서 이윤이 남기가 힘들어요. 이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통일된 것들을 만들죠. 가령 뭐 강의 같은 경우는 인강을 찍어가지고 인강을 보고 선생님들이 이 인강대로 그대로 강의를 하게 한다라든지 혹은 아니면 아이들한테 그냥 이 인강을 보고 수업을 하게 한다라든지 해서 강의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고 그런 문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아이들이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질문하면 뭐 알바가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학 실력이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질문을 받아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제마다 힌트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이 힌트를 읽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화 학원에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강사의 질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이 좀 떨어져서 실제적인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잘 버텨낸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부분도 잘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심화 학원에서 잘 버텨가지고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되는 아이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또 제가 많이 봤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하다가 특히 그만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무기력 그런 거에 좀 빠지고 어떤 패배의식에 빠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